사랑했으므로 나는 행복하였느라. 이들의 애정이 어느 정도였을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플라토닉한 사랑이었는지 농염한 사랑이었는지 그런 것도 실은 호사가의 관심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정은의 다음과 같은 시조를 대하노라면 말 한마디 없어도 서로의 마음과 영혼까지 오고 가는, 충분히 사랑하면서도 애달프고 애달프면서도 충분한 사랑을 느끼게 된다. 오면 민망하고 아니오면 서글프고 행여나 그 음성 귀 기울여 기다리며 때로는 종이를 두고 바라기도 하니라. 정작 마주 앉으면 말은 도로 없어지고 서로 야윈 가슴 먼 창만 바라다가 그대로 일어서 가면 하염없이 보내니라. 이영도 무제 1. 마치 여인네의 고시조 작품 마냥 오면 민망하고 아니오면 서글프고 라니 참 솔직한 표현이지 싶다. 그리고 참 단아한 사랑이지 싶다. 거북했던 사람, 그러나 참 다정했던 사람, 만나자니 민망하고 아니 만나자니 슬픈 사랑, 그 경계에서 정작 만나면 그저 이심전심으로 아무 말 없이 가슴을 주고받은 사랑. 정은과 사랑을 나누게 된 이후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정말은 단 한두 시간을 만나기 위해 하루 종일 버스를 타고 먼 길을 달려왔다. 길은 험했고 버스는 느렸다. 정은 역시 종이를 두고 바라기도 했다. 그렇게 힘들게 만나 아무 말 없다가 그대로 일어서 가도 서로를 존경했기에 서로의 처지를 이해했기에 그저 하염없이 보내야 했다. 하지만 행복했다. 사랑했기에.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에메랄드빛 하늘이 환히 내다보는 우체국 창문 앞에 와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행기를 향한 문으로 숱한 사람들이 제각기 한 가지씩 생각에 족한 얼굴로 와선 총총히 우표를 사고 전보지를 받고 먼 고향으로 또는 그리운 사람께로 슬프고 즐겁고 다정한 사연들을 보내나니 세상의 고달픈 바람결에 시달리고 나부끼어 더욱더 의지 삼고 피어 헝클어진 인정의 꽃밭에서 너와 나의 애틋한 연분도 한 망울 연연한 진홍빛 양귀비 꽃인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우니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느라. 유치환 행복. 이 시, 특히 마지막 연을 모르는 이가 있을까?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이것은 우리 한국인에게 시구가 아니라 만고불변의 경고처럼 되었다.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느라. 이것은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바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헌사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연애편지를 쓸 때면 줄곧 베껴 쓰곤 하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 두 구 사이의 한 줄, 곧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라는 대목. 하루가 멀다 하고 편지를 보낸 그 정도의 정성과 사랑을 바친 이에게만 그 경구가 헌사가 합당하다는 사실을 말이다. 척 많은 정은과의 사랑을 통해 결국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사랑 시편 행복을 남기게 된 셈이다. 그리고 부산 남녀 상업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청마는 1967년 2월 13일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이라는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만다. 그날 밤 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인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고혈압 때문에 사이다만 마셨던 청마는 부산의 수정동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그만 버스에 부딪히고 말았던 것이다. 천국에는 우체국이 없었을까? 이날로 그의 편지는 끝이 난다. 세상을 뜰 때까지 청마는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20년 동안 정훈에게 편지를 보냈다. 보낸 이만 정성이었을까? 받은 이정훈도 정성이었다. 그녀는 그 많은 편지를 꼬박꼬박 보관해 두었다. 정훈도 청마에게 얼마나 편지를 보냈는지 그건 알 길이 없지만 정훈이 알뜰히 모아놓은 청마의 편지는 전란 때 불타버린 예전 것을 제하고도 무려 5천여 통. 그의 사후 당시 주간지에 이들의 러브스토리가 사랑했으므로 나는 행복하였네라 라는 제목으로 실린 것이 계기가 되어 청마의 편지 중 200여 통을 추려 같은 제목의 단행본이 출간된다. 그런데 이 러브레터가 책으로 나오자마자 엄청난 주문이 몰려들면서 일약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올라서게 된다. 그것이 유치원과 이용도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관심 때문이든 유명인의 러브스토리와 러브레터를 엿보는 호기심에서 기인한 것이든 베껴서라도 멋진 연애시와 연애편지 한번 써보려는 독자 대중의 심사에서 비롯한 것이든 그 시절의 그런 풍경이 그립고 부러울 따름이다. 연예인의 별별 잡다한 러브스토리가 연일 방송과 인터넷을 장식하고 연인 간의 사랑 고백은 무슨 거창한 이벤트를 벌여야만 대단한 건 줄 아는 이 시대의 풍속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청마를 지금의 시점에서 윤리적으로 비난하기는 쉬울지 모른다. 정은과의 사랑도 지나치게 미화되었는지 모른다. 실제로 청마의 부인 권재순 여사는 관심에서 벗어나기만 했다. 그녀 역시 청마와 오랫동안 연서를 주고받았고 집안에 별 벌이가 없을 때 유치원 보모 생활을 하며 가게를 돕는가 하면 만주에서는 함께 고생을 하다가 어린 아들 하나를 언 땅에 묻고 남편을 채근하여 통영으로 귀환케 하는 등 삶의 고비고비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건만 청마의 그 서한집 인쇄조차 정훈에게 돌아가고 말았다. 물론 정훈은 그 돈을 시 전문지 현대 시학의 작품상 기금으로 기탁했지만 말이다. 우연인가? 가슴앓이의 원조 한마음도 파도와 바위를 그린 갯바위라는 노래를 남겼다. 나는 갯바위.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파도. 어느 고운 바람 불던 날 잔잔히 다가와 부드러운 손길로 나를 감싸고 향기로운 입술도 내게 주었지. 세찬 비바람에 내 몸이 패이고 이는 파도에 내 뜻이 부서져도 나의 생은 당신의 조각품인 것을, 나는 당신으로 인해 아름다운 것을, 나는 갯바위.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파도. 우린 오늘도 마주보며 이렇게 서 있네. 강영철 작사 작곡 갯바위. 파도도 바위도 원망할 것이 없다. 내 몸이 패어도 나의 생은 당신의 조각품이요 나는 당신으로 인해 아름답기에. 어쩌면 이는 청마와 정훈이 들었어야 할 노래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가슴을 앓고 있는 바로 당신이 들어야 할 노래인지도 모른다. 나 어쩌랴. 부부였던 한 마음의 두 사람조차 이제는 남남인 것을. 운명아, 사랑아,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